네, 삭발의 자해까지 잡음 없는 공천 없다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지는 공천 경쟁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맘때쯤이면 정당 공약집이 나돌고 누가 누구의 공약을 베꼈다 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어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 없이 당이나 인물론만으로 그 누구의 표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유권자들이 당당히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심판을 기대하며 특집 6.13 선거 시작합니다. 특집 6.13 선거, 먼저 각 지역별 구청장 공천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종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김영종 현 구청장이 공천을 받으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이수견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복동 후보와 함께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도 확정됐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는 종로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입니다. 김영종 후보는 유찬종 전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57.83% 대 42.17%의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김영종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문자를 당원들과 종로 구민들에게 전송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로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인 이수견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는 종로구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복동 후보가 출마를 확정지어 종로구청장 선거는 3자 구도를 형성하며 본게임을 알리는 출발 신호탄을 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구로구도 현 구청장이 본선 레이스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성 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돼 가는 모습인데요.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강효식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종규 후보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성 현 구청장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선 결과 이성 예비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이로써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3선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 후보는 지역 정치 세력 간 균형의 필요성을 내세워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고, 우리 구로가 1번만 있습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이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이 구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로 주민을 불통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영입한 이종규 후보는 도시 전문가로서 구로의 균형 개발을 성공시킬 후보임을 자청했습니다. 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실무를 가지고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주요 정당이 구로구청장 선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남구청장 후보로는 유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전략 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로써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대진표가 압축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류경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류 후보의 전략 공천이 확정된 것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흥미로운 대진표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경기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한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당내 후보자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 모두 당의 전략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탄원서 제출과 항의 등을 통해 경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서울시의원 선거구도 짚어봅니다. 서대문구에서 선출되는 서울시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미 몇몇 정당이 서울시의원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구의원 출신과 젊은 정치인들도 대거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서울시의원 자리는 제1선거구부터 제4선거구까지 모두 4석입니다.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원철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같은 당의 류상호 구의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류 의원이 사퇴하며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공천으로 후보자를 확정해 서대문구의회 2, 3, 4대 의원을 지낸 이기봉 후보가 도전합니다. 또 민중당에선 서울청년민중당 집행위원인 전진희 후보도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박운기 전 의원이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호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고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문성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청년부대변인 박병주 후보가 박운기 전 의원의 빈자리를 노립니다. 제3선거구는 여성 간 대결이 눈에 띕니다. 바른미래당 문형주 현 시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을지역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후보가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4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전임교수인 이득규 후보가 자리를 위협합니다. 서대문구 서울시의원 선거는 제2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현역과 정치 신인들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서울시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판도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이른바 구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랜서 직장인과 영어 강사, 기자들이 모여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구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면서 SNS와 언론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구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 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에 직접 도전해보겠다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프리랜서 통역사와 영어 강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있어 가장 아랫단인 기초의회 의원에 일반인이 도전해 기존의 정치 문화와 형태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까? 염리동의 한 경로당에서 차윤주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차 후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본인의 이름. 자동차의 차라며 어르신들에게 쉽게 이름을 이해시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직 기호가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름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곳의 경로당을 다닙니다. 정당을 등에 업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권자가 저의 경우에 2만 명인데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꾸준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김정은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직업이 있는 탓에 선거운동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새벽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깨띠에는 저도 퇴근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지 20여일. 즐겁게 하고 싶었던 선거운동이었지만 제한사항도 많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는 선거 동료 캠페인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선거 초대장도 만들고 싶었고 젊은이들한테 같이 해보자. 구의회가 이런 곳이래요 라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 앞에는 우정희 예비후보가 섰습니다. 행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없어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공약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보람도 느낍니다. 혼자 이어가는 선거운동에 스스로가 다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유별난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저희 프로젝트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투표 등 소극적 주권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작은 정치부터 해보자며 시작된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형태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오늘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가장 아랫단에 있는 정치부터 바꿔보자며 시작된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언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까? 네, 지난해 11월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한 독립서점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 손으로 뽑기보다 내 발로 직접 출마하자며 일반인들이 모인 겁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범한 사람들이 기초의원, 그러니까 구의원에 도전해 일상을 바꿔보자, 생활정치를 실현해보자, 기성정치를 탈피해보자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20명 정도 됐고요. 이 중에서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직접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포구와 금천구에서 총 4명입니다. 네, 20명이나 참여했다면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6년 진행된 촛불 집회가 큰 배경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는데요. 결국 대통령을 바꾸는 큰 틀의 정치를 경험한 겁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 정치에 눈을 뜨고 내가 사는 동네도 바꿔보자며 동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의 선출직인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감시와 견제를 잘하는 기초의회를 만들고 기존 정치 문화와 형태도 바꾸면서 말 그대로 생활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이 선거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어떤 정치 혐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인 구의회의 구의원으로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기존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비 후보를 등록한 사람들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구의원에 도전하는 건가요? 네, 4명 중 3명이 마포구 기초의원에 도전했고요. 1명은 금천구 기초의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통역사와 영어 강사 그리고 기자도 있고요. 잡지 편집장도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에서 40대고요. 공교롭게 4명 모두 미혼 여성입니다. 일부는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전직 기자였던 1명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4명인데 앞으로 1~2명 정도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이분들 직접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의 모습 어떻던가요? 네, 마포구의원에 도전하는 3명의 예비후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마디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당에 소속된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들도 여러 명 만나봤는데요. 그들과는 정말 차이가 나게 정말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선거라는 걸 알기 때문일 텐데요.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 시작은 했지만 그 힘듦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봤는데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구청장은 누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기초의원은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만 보고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바뀌지 않은 기초의회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투표지에 이제 투표를 하는 게 구의원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뭐 서울시장만 해도 그리고 마포구청장만 해도 조금의 관심은 갖는데 구의원까지는 사실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게다가 대부분 2등까지 당선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데 4명이 모두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지금 선거전에 나섰는데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당선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총선이며 지방선거며 취재를 해보면서 통해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직력과 분위기 늘 그 2가지가 선거에 영향을 줬던 것 같거든요. 특히 바람이라고 하죠. 상황마다 그때그때 바뀌는 분위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월 13일까지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또 이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또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흥행을 거둘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4년 전 서울에서 당선된 무소속 구의원은 단 3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 수가 400명이 좀 넘으니까 채 1%도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소속을 고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새로운 형태의 선거 문화를 내가 직접 만들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인 겁니다. 네, 어찌 보면은 좀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후보들 모두 한결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이웃들도 이번에 저 아가씨가 나갔는데 참 야무지게 잘하더라. 근데 자기도 나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동네 살림인데 참여하고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그 색채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후보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 혹은 선거 문화가 바뀌길 희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더없이 좋은 성과겠지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런 문화가 이제부터라도 확산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특정인만이 하는 정치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정치, 권력 게임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주변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정치 문화의 확산,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새로운 정치 문화를 기대하는 그들의 열정만큼은 기존 정치권에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평양냉면이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직접 맛본 냉면은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것과 좀 달랐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실향민들의 기억을 토대로 만든 것과 진짜 평양에서 자연스럽게 진한 맛이 같을 순 없을 텐데요.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 진짜 평양냉면의 맛처럼 이번 6.13 선거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